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최근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와 기업 밸류업 일정과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진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진투자증권은 마찬가지로 증권사로 매매업, 자기 매매업, 파생 상품업 등등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됐었는데 일단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겠고,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과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이 되면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세부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짓겠다라고 했는데요.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을 하고 연 1회 잘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 6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기업에게 표창까지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기업들 공시는 이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제 지수 개발은 이 3분기부터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 부분 뱉어낸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께서 이 미국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거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틀 전 오후에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가 고금리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속도 낸다는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의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밸류업 정책 중 하나인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소득세 부담 경감은 세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이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일단적으로 민주당 자체에서도 이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증권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2월부터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과 이 단기 이평선인 10일 이평선이 좀 돌파해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20일 이평선 부근이 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도 이 부근에서 좀 저항대가 일어났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으니까 이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1분기 실적,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지지라인 이탈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일으킬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